네, 김가람의 바로 다 보이는 법, 김가람의 람바다, 김가람 변호사 스튜디오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26년 전에 BBC의 기자가 위조 서류를 보여주면서 다이애나 영국 왕세자비를 인터뷰에 응하도록 유도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사실 이제 바다 건너 영국의 고인이 된 다이애나 왕세자비 사건인데요. 이제 결혼 당시에 동화 같은 스토리로 또 이제 그 다이애나가 생전에 이제 소탈하고 국민들을 진심으로 아끼는 모습으로 인해서 이제 영국 국민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많은 사랑을 받은 인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안타깝게 또 이제 1996년경에 이혼을 하고 1년 뒤에 이제 그 파파라치를 피하다가 이제 교통사고로 삶을 마감하게 되어서 두고두고 이제 비운의 왕세자비라고 기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다이애나 왕세자비 생전인 1995년 11월 이제 영국의 국영 방송이죠. 이제 BBC에서 방영된 그 다이애나의 단독 인터뷰인데요. 이 단독 인터뷰에서 이제 다이애나비가 이제 남편인 찰스 왕세자와 사실은 결혼 뒤에도 이제 그 커밀라 파커 불스라는 현 이제 찰스 왕세자 부인이죠. 이제 불륜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는 이제 공식적인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공식적인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그동안 감춰왔던 이제 베일에 쌓여있던 이제 왕실에서의 사문과 그리고 불우했던 이제 결혼 생활이 이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고 이제 아마 이게 이제 불화가 이제 급격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파경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제 이 인터뷰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이제 기자가 이제 왕실과 접촉하기는 굉장히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다이애나비 남동생 찰스 스펜서 백작에게 사실은 이제 왕실과 영국 정보기관에서 이제 다이애나 뒤를 캐기 위해서 이제 돈을 쓰고 다닌다. 이러면서 이제 궁정비서와 그 왕세자비 비서의 계좌에 의문이 거액의 이게 무슨 활동비처럼 입금이 됐다. 이러면서 이제 위조한 입출금 계좌 서류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동생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누나가 걱정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왕실과 다이애나의 이 신뢰관계를 무너뜨리고 반대로 이 기자인 바시르가 이제 다이애나의 신뢰를 얻게 돼서 이제 공식적인 이제 방송까지 하게 된 건데요. 이제 최근에서야 이제 독립적인 수사를 통해서 이 서류를 보여준 것이 위조된 것이다라는 게 이제 밝혀졌다고 합니다. 가짜 서류 만들어가지고 불안하게 해가지고 가족시켜가지고 큰일 났다 이렇게 해가지고 인터뷰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로 다이애나비 두 아들 윌리엄 왕세손하고 해리 왕자가 각각 성명서를 내고 BBC를 비판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단순한 뭐 가십적인 그런 소규모의 언론사가 아니라 이제 국영 방송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제 국영 방송에서 이런 짓을 했느냐? 그래서 이제 왕세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단순한 기자뿐만 아니라 BBC 최고 책임자들은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이다. 이 인터뷰로 인해서 이제 부모님 관계 악화되고 또 이 인터뷰가 나간 이후에 그 다이애나비가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편집증 증세도 보이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왕실에서부터 더 철저히 고립이 되었다. 그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슬프고 또 해리 왕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이렇게 된 악습은 더 이상 이제 비윤리적인 관행 이거를 어머니의 목숨까지 빼앗아 가는 것이고 이러한 강행은 지금도 여전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이 언론들의 문제가 있다. 굉장한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BBC의 다이애나비 사기 인터뷰로 정부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처벌은 좀 어떻게 될 예정인지 궁금한데요. 그래서 이제 정부 입장이 굉장히 난감할 텐데요. 그래서 이제 이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제 BBC 국영 방송이니까 아예 이제 수신료 줄 수 없다 이런 비윤리적인 언론 기관에서는 그래서 수신료 삭감을 하겠다는 이제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그 당시 뉴스를 제작했던 담당자들이 모두 다 이제 줄줄이 사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면밀하게 수사를 해서 아마 그 사실관계가 더 드러남에 따라서 이제 아마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한데 이런 경우처럼 위조 서류 보여줘가지고 인터뷰 응하도록 유도한 경우에 한국에서는 법으로 어떤 처벌이 가능합니까?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그 인터뷰는 다이애나가 직접 한 것이거든요. 이제 만약에 누가 저한테 이제 위조된 서류를 보여주고 인터뷰를 했을 경우에는 그 내용 자체는 진실한 것인데 이제 기자가 뭐 그걸 편집을 했다거나 왜곡돼서 방송시킨지
지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뭐 명예훼손이나 이런 부분을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다만 그 인터뷰나 보도에 응하게 된 동기 자체를 속인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까지 나를 기망하지 않았으면 내가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이제 손해배상금을 이제 언론사와 그 기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형사처벌은 조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 경우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내가 말했던 거를 교묘하게 엉뚱하게 편집해서 보내면 명예훼손 같은 게 될 수 있고. 그리고 그건 사실 보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거를 보도하는 것 자체가 그 교묘하게 편집했다는 거는 뭔가 이제 악의적이거나 내용을 비틀었다. 이제 허위 사실이 좀 포함될 수 있으니까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제 형사처벌 저희가 이제 처벌이라고 하는 거는 그 금전적인 배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형사적인 처벌을 받는 것인데 이 경우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육성으로 그 보도 자체는 이제 순수하게 뭐 24시간 뭐 시간만 뭐 조금 뭐 3시간짜리를 뭐 1시간 분량 이렇게 편집한 것이지 이제 내용 자체는 더하거나 보탬이 없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처벌할 수가 없고 대신 이제 그 인터뷰에 응하게 된 것 자체가 이제 속은 것이니까 그렇게 속지 않았으면 내가 인터뷰를 자체를 안 했을 것인데 어떤 정신적인 위자료 부분을 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이제 언론중재법에서 이제 언론에 굉장한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이 되고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가 없고 그 언론은 정보원에 대해서 이제 정보원이라는 게 저희가 이제 이를테면 이제 다이애나비죠.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포할 자유를 가진다. 뭐 자유가 엄청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와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선 제한을 받지 않다. 굉장한 보호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자 그럼 이러한 자유를 줬으니까 너는 그 언론은 사회적 책임이 있다. 이래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야 되고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여야 하며 또 그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권리나 이제 공중도덕 또는 사회윤리를 침범하여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의무사항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금전적인 손해배상으로 보상을 해줄 뿐이고 그 아까 그 형법 제 309조에서 이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은 가능한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비방할 목적으로 이제 허위 사실을 뭐 유포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이제 명예훼손 부분이 들어가야지 뭐 7년 이하의 징역, 뭐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사처벌은 또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개개의 언론인이나 기관 자체에서 고도의 윤리의식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부분이죠. 네. 저희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정식 명칭은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고요. 이제 2005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이제 언론사 등의 언론 보도나 또 그 매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하게 조정하고 중재해서 이제 실효성 있는 구제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을 하고 있는 법입니다. 법의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언론중재법이라는 게 사실 뭐 언론을 뭐 감시하고 규제하고 이런 것보다는 언론으로 해서 피해 받은 사람들을 이제 좀 구제해주는 위주로 돼 있는 거다, 그지? 그렇다면 이제 국내에서 언론중재법으로 피해 보상 받은 사례는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대표적인 유명한 사례가 이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지율 스님이라고 해서 이제 천성산 그 터널 공사 과정에서 이제 굉장히 환경 훼손이 많이 발생하고 우리 이제 도룡뇽 친구가 멸종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스님이 이제 공사 반대를 하시면서 단식과 공사 중단 가처분 신청들을 하셔서 이제 좀 공사 공기가 좀 길어지고 그 완공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조선일보 기자가 이러한 단식과 공사 중단으로 총 6조 원의 손해가 발생이 되었다. 이런 언론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율 스님이 이거는 완전 허위다. 그래서 이제 정정 보도를 해야 된다는 대법원에 이제 소송을 했는데요. 그 소송하시면서 이거는 내용이 잘못됐으니까 바로 잡아달라. 이 청구랑 이제 금정적인 손해배상 청구는 그냥 상징적으로 1원만 청구를 하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금전적인 부분은 취하를 하시고 내가 이제 돈을 목적으로 한 소송이 아니다. 이거는 완전 엉터리 소송이니까 그 조선일보 측에서 6조 원이라는 이 기사를 정정해달라. 그래서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이 났냐면 사실 이제 공사가 좀 중단된 부분이 있지만 이게 6조 원 정도의 손해가
아니고 그리고 이 당시 이제 환경 영향 평가를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공사가 늦어진 게 완전히 이제 지휘스님의 개인 문제는 아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정 보도를 해야 한다는 이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개인과 언론기관과 언론기관의 소송도 있는데요. 이제 뭐 인터넷 매체가 이제 한국방송공사에서 방영된 그 어떤 시사 프로그램 보고 아 이거는 기자가 엉터리고 내용이 엉터리다 막 이런 논평을 했나 봅니다. 네. 그래서 그 인터넷 매체는 한국방송공사에게 1,000만 원 그리고 그 기자이자 당시 진행을 했던 해설위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적당한 위치에 이제 정정 보도문을 게재하라는 이제 판결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지만 이제 1,000만 원, 2,000만 원. 사실 그 금액 액수가 어떻게 보면 이제 언론이 사회적인 으로 미치는 영향에 비해서는 조금 적다는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그러면 뭐 경제력이 있는 큰 언론사 같은 경우는 일단 보도해 버리고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배상해 주면은 뭐 되지 않느냐. 그래서 좀 이게 좀 비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시민들이 이제 제일 걱정하는 게 우리가 보면은 이런 보도에 나오면 일단 써놓고 아님 말고 식으로 하는 맞습니다. 그런 것 맞습니다. 때문에 참 예. 답답하다 아닙니까, 그지? 네. 예. 자 그러면 이 언론 보도로 인해서 뭐 분쟁이 일어나거나 피해를 봤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이제 언론중재법에서 이 언론 분쟁이 발생하면 조정이나 중재 이런 심의 사항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언론중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원으로 소송 가기 전에 이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심의하고 보상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저희가 이제 보통 소송 의뢰하시면은 변호사님 이거 소송 얼마나 걸리나요? 그럼 저희가 빨라야 1년입니다. 이렇게 네. 안내를 드려요. 그래서 예. 아, 왜 이렇게 기나요? 이러면 이제 법원에는 온갖 소송이 다 계속 중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언론중재위원회를 가시면 이제 자체적으로 심의해서 빨리빨리 좀 처리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뭐 대략 6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뭐 명예훼손이라든지 음성권 침해, 초상권 침해, 그리고 성명권 침해, 그리고 사생활 침해, 재산권 침해 이런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 이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하면 그 피해 구제 방법으로 정정 보도라고 해서 일부가 사실과 다르니까 진실에 맞게 바로 잡아달라. 그리고 반론 보도 청구라고 해서 야, 네 말만 맞냐? 내 말도 좀 들어달라. 내 말도 보도해달라. 네. 이게 반론 보도 청구고요. 그러니까 추후 보도 청구권이라고 해서 일단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도됐지만 이후 무죄나 무혐의로 밝혀진 경우에는 나의 결백함을 보도해달라는 청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손해배상 청구가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우리가 또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 게 가짜 뉴스 때문 아닙니까? 이제 예. 이거 사실 근데 가짜 뉴스를 하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뉴스로서 가치가 없기 때문에 허위 정보라 해라 하던데.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뭐 일부 언론들이 이런 거를 특히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많이 만들었다 아닙니까? 근데 이 가짜 뉴스, 그러니까 허위 정보에 대한 이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것도 지금 이제 거의 이제 이 허위 뉴스라고 하는 건 저희가 모두 이제 정보통신망이라고 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접하실 텐데요. 네. 이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러한 이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이러한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고 제 70조에서 만약에 이제 이런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뭐 거짓 사실을 드러내서 명예훼손한 경우에는 이제 3년 이하의 징역 또 이제 가중해서 7년 이하의 징역 또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뭐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이제 핵심적인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부분은 너무 이제 실효성이 없다 이래서 이제 징벌적으로 해서 손해액이 3배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배상을 명할 수 있다라는 이제 문구를 얻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 손해가 1,000만 원, 2,000만 원이지만 네. 이거로는 부족하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해서 저희가 만약에 3배면은 좀 어떻게 9천만 원까지 부과가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정정 보도를 할 때는 그 전에는 이제 뭐 신문 한 개통이 조그맣게 냈는데 네. 그거는 실효성이 뭐 개미다리 굵기로 보이지도 네. 않는데 그래서 적어도 원 기사의 절반 이상으로는 그 정정 보도문을 내어주라. 이런 네. 내용으로 좀 실효성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그 법을 개정하는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네, 뭐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던데 그런데 이제 이런 거를 딱 규제하는 그런 것들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은 이게 좀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위축시키는 거 아닌가 하는 뭐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제 언론뿐만 아니라 늘 책임을 가중하면 언제나 이제 자유의 제약은 따라오기 마련이죠. 저희가 이제 2000년 밀레니엄 들면서 전세적인 이제 네트워크 연결되는 시대에서 또 저희 나라 이제 IT 강국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큰 발전이 있는 만큼 이제는 그 무고한 사람들이 그 악플로 많이 희생이 되고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억압된 자유를 많이 누렸다면 이제는 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뭐 오늘 주 언론중재법 관련해서 얘기하시면서 혹시 언론 때문에 피해를 보면 이런 보상하고 규제 이런 뭐 구제 방법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개인이 또 그런 걸 하긴 어렵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또 변호사님 같은 분의 도움 받기도 하고 설명도 듣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좀 언론이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가 다 노력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게요. 아까 또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 BBC 그게 또 어떻게 결과가 나는지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청취자분께서 김동현 아나운서 찾는 거 맞지? 아, 예, 예. 휴가여가지고 서정